저는 죄인입니다. 지난 주말 프로보노 10화 엔딩 보셨나요? 진짜 뒤통수가 얼얼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시청률도 8.6%로 동시간대 1위를 찍으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 직전입니다. 그만큼 시청자들도 강다윗의 이 충격적인 자백에 몰입했다는 증거겠죠. 이제 두 편만을 남겨둔 프로보노. 남은 2화에서 강다윗의 자백이 패배가 아니라 판을 뒤집는 신의 한 수이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10화의 충격적인 반전을 짚고 넘어가야 11화가 보입니다. 10화 법정에서 강다윗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다들 이 장면에서 강다윗 왜 저래? 진짜 타락했나? 싶으셨죠? 하지만 이건 철저한 세계관 확장을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보노는 강다윗이 공익 변호사로서 약자들을 돕는 휴먼 드라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화에서 유죄범이 등장하며 강다윗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조작 판사다라고 폭로했죠. 그리고 강다윗은 이를 부인하기는커녕 복수심 때문에 판결을 망쳤다고 인정해버립니다. 이 자백으로 인해 드라마의 판은 완전히 커졌습니다. 단순한 변호사 대 악당의 구도가 아닙니다. 강다윗의 과거 서사가 풀렸죠. 12년 전 어머니가 유백만의 공장에서 팔을 잃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사과는커녕 돈 봉투를 던지며 모욕했던 유백만. 강다윗은 그때 다짐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놈들을 밟아주겠다고요. 즉 11화부터는 장르가 바뀝니다. 강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거대 악인 유백만과 그 배우인 JS 그룹 등을 끌어내리는 피카레스크 복수극으로 말이죠. 강다윗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자신이 처벌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야만 너희를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선전포고이자 사법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겠다는 신호탄입니다. 10화를 보면 다음화를 암시하는 결정적 디테일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강다윗의 휠체어와 미러링 전략. 10화에서 강다윗이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장면, 단순히 코믹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판장에게 재벌 회장님들이 휠체어 타고 왔을 땐 연기 신청 잘 받아주셨잖아요 라고 일갈합니다. 여기서 강다윗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는 지금 법정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강자들에게 얼마나 관대했는지 자신이 그 강자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며 보여줌으로써 이 재판 자체가 코미디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11화에서도 강다윗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전략을 계속 쓸 겁니다. 그의 옷차림이나 태도가 불량해질수록 그건 시스템을 비꼬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오정인 변호사의 논리. 판사에겐 수사권이 없다. 10화 재판에서 오정인 변호사의 변론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는 판사에겐 애초에 수사 지휘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아주 날카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강다윗이 내가 압력을 넣었다고 자백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오정인이 이미 깔아두었다는 뜻입니다. 즉 강다윗은 사회적으로는 죄인이 되어 이슈를 만들되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을 오정인을 통해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11화에서 오정인이 이 논리로 어떻게 검찰을 당황하게 만들지 지켜보세요. 셋째, 12년 전의 인사기록. 우연이 아닌 필연 재판 중 황준우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 강다윗의 인사기록을 다시 봅시다.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굳이 유백만의 공장이 있는 웅천 지원을 지망했습니다. 이 디테일은 강다윗의 행동이 우발적인 분노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는 12년 전 판사가 되기 전부터 오늘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석에 몰린 상황도 계획의 일부 아닐까요? 11화에서 강다윗이 구속되거나 위기에 처하는 것조차 그가 10년을 공들여 짠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의 대사들을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11화의 전개를 알기 위해선 중요한 대사들이 있죠. 10화에서 박기쁨이 진실을 요구하자 강다윗은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나를 이겨봐요 라고 도발합니다. 이 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 아니세요? 1화 티저나 캐릭터 소개에서 강다윗은 줄곧 이기는 게 정의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대상이 박기쁨입니다. 강다윗은 박기쁨에게 자신을 밟고 넘어서라고 주문한 겁니다. 박기쁨이 강다윗을 신문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순간 박기쁨은 강다윗을 이긴 게 됩니다. 이것은 강다윗이 박기쁨을 진정한 변호사로 성장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업이자 자신의 계획을 완성할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라는 대사입니다. 구하예고에서 유죄범은 전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강다윗의 위선만 밝힐 수 있다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화 엔딩을 보면 오히려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 강다윗입니다. 이 장면들은 서로 연결됩니다. 유재범이 만든 지옥에 강다윗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감으로써 그 지옥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려는 것이죠. 11화에서는 유재범이요. 이게 아닌데? 하며 당황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강다윗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자백하며 스스로 무너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두 가지 유력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일사부 제리의 파괴입니다. 재심 청구를 위한 자폭 전략, 이게 가장 소름 돋는 그리고 유력한 가설입니다. 법에는 일사부 제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다룰 수 없다는 거죠. 유백만은 과거 재판에서 7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다윗은 자신의 판결이 사적인 복수심에 의한 오판이자 범죄였음을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과거 유백만이 받았던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려는 겁니다. 자신의 커리어, 명예, 인생을 전부 불태워서라도 악당을 다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육참골단 전략. 이것이야말로 제목인 프로보노의 가장 비극적이고 숭고한 해석 아닐까요? 두 번째 가설은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내부 잠입을 위한 구속 전략, 혹시 강다윗이 잡아야 할 진짜 배우가 감옥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10화 엔딩 후 강다윗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백만이나 사건의 핵심 증인이 현재 수감 중이라는 떡밥이 있습니다. 강다윗은 구치소로 들어가 그들과 직접 접촉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박기쁨과 오정인이, 안에서는 강다윗이 움직이는 양동 작전인 셈이죠. 이 경우 11화는 강다윗의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펼쳐지며 그곳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는 전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가설인 재심 청구에 무게를 둡니다. 문유석 작가님의 전작 악마판사에서도 시스템을 파괴하는 다크 히어로가 나왔던 만큼 이번에도 법의 맹점을 이용한 파격적인 승부수가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마지막으로 11화에서 폭발할 캐릭터 간의 관계성 변화입니다. 이게 감정 몰입의 핵심 포인트죠. 첫 번째, 박기쁨과 강다윗. 변호사님을 믿고 싶어요의 결말. 10화에서 박기쁨은 강 변호사님을 믿고 싶어요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강다윗의 자백으로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1화에서 박기쁨은 깨닫게 될 겁니다. 강다윗이 자신을 밀어낸 것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싸워라며 바통을 넘겨준 것이므려. 11화 예고가 나온다면 박기쁨이 눈물을 닦고 도끼품은 눈빛으로 변하는 장면이 100% 나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다윗의 제자가 아니라 그의 뜻을 잇는 대리인으로 각성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황준우의 배신. 생계형 스파이의 탄생. 황준우가 배용훈과 손을 잡고 강다윗을 공격했죠. 강 변호사님은 우리 팀장이야 라고 외쳤던 그가 왜 변했을까요? 그는 생계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흔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11화에서 황준우의 이중 스파이설을 제기합니다. 강다윗을 완벽하게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황준우가 강다윗과 사전에 합의하고 배신자 연기를 했을 가능성입니다. 혹은 11화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용훈의 뒤통수를 치는 내부 고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황준우의 눈빛이 10화 재판 내내 흔들렸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오정인 대표의 빅픽처. 오정인 변호사는 왜 다들 말리는 강다윗 변호를 맡았을까요? 심지어 OM파트너스 창업주 오규장 고문까지 나서서 이 사건 맡으라고 했죠. 오정인은 강다윗의 자폭 계획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11화에서 그녀는 구치소에 있는 강다윗과 외부의 프로보노 팀을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며 반격을 지휘할 것입니다. 그녀의 두꺼운 서류철에는 강다윗의 무죄가 아닌 강다윗이 노리는 JS그룹의 비리 자료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프로보노 11화 강다윗의 나는 죄인입니다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건 재심 청구 전략, 그리고 박기쁨을 진정한 변호사로 각성시키기 위한 큰 그림. 과연 제 분석대로 강다윗은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들어 악마를 잡을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